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리 PD입니다. 자, 대선 레이스 이제 본격화 이제 되는데요. 이재명의 상대가 한덕수일까요? 김문수일까요? 뭐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일각에서는 김문수 보고 자꾸 친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김문수 보고 친중 그러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반중 이슈 자체가 없었어요. 나라 자체 안에. 요즘 같은 이런 반중 기류가 없었다니까요.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중국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고, 거대 시장으로 봤죠, 중국을. 우리에게. 당시에는 우리가 수출도 훨씬 많이 했고, 지금은 역조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큰 시장이었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도 중국에 이제 물건을 팔고 뭐 그런 힘으로 어느 정도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 해저 터널을 주장했던 인물이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였었죠. 근데 결국 이제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일개 이제 경기지사가 그걸 하기에는 좀 무리죠. 대통령 정도 이렇게 공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걸 요즘 언급하면서 이 김문수 과거 이제 중국 관련 발언도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친중으로 몰아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일부 있는데 이게 완전 날초거든. 김문수는 제가 볼 때 말이죠. 반중에 가깝습니다. 반중에.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중에 유일한 반중일 수도 있어요. 유일한. 왜 제가 유일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정치인 치고 반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친미도 하지만 친중도 한다니까. 전부 이런 식이야. 친미, 친중이야. 전부. 김문수 이분은 말이죠. 최근에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김문수의 입장. 북한 핵 문제와 중국 패권주의를 타파할 묘책. 김문수의 발언입니다. 이게 전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중국의 저 패권주의를 제대로 허용하면 큰일 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그게 이제 심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뭐 단교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은 아무도 없죠.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죠. 그걸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옛날에 이제 김문수의 발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요 밑에 제목 보면 김문수 FTA 반대하고 반미 반중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는 오래전에 체결이 됐고요. 한중 FTA도 과거에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그때요 기사인데 말이죠. 여기 보면은 김문수 경기지사는 뭐 쭉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절대로 FTA 반대하고 반미 반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미도 안 된다. 반중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FTA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다들 성공하고 있고 유태인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붙더라도 한국이 다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의 발로죠. 그러면서요. 한중 FTA도 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중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한중 FTA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이고요. 이 당시에 이 한중 FTA를 반대했던 기류 자체가 없었어요. 국내에. 여든 야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힘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보다 힘이 세다. 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센카쿠 열도 사태에서 일본은 115년 만에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일본이 청일 전쟁으로 센카쿠를 뺏었는데 다시 뺏겼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과도 가까워야 하지만 중국, 일본과도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른 나라들과 잘 지내자. 이게 과거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발언입니다. 미국과는 더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친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친중의 조건 중에는요, 미국, 일본과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특히 일본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김문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벌써 과거에도 미국과도 가까워야 하지만 이게 일본이고요. 중국, 일본과도 잘 지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죠. 일본 대사가 저희 사무실까지 왔다. 일본 대사가 경기도 집무실로 쫓아와 본 적이 없다. 일본과 잘 해야 한다. 가나가와 형과도 잘하고 있다. 일본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 중국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한반도의 장기 핵심 과제다. 사실 맞죠. 미국과 관계가 나빠져서는 중국에게 대접을 더 못 받는다. 철저하게 친미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이 친미예요. 미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게 제1대원칙입니다. 김문수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미국과 잘 지내야지만이 중국도 우리를 대접한다. 이걸 알고 있는 분이죠. 미국과 잘 지내면서 중국, 일본과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하는 4강 대국 외교를 잘 해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도 상식적이고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기서 반미, 반일, 반중을 해서 굉장히 국가가 어려워진다. 이런 발언을 갖고 와가지고 김문수 보고 너 친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이렇게 실용 실리 외교 중국을 이용하는 용종이죠. 일종의 용종. 그런 것을 주장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이런 그 맥락을 이해한다 그러면요.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경제력이 내려진 것은요. 후진타오 때까지는 덜했어요. 장점민 때까지는 완전히 아니고 후진타오 때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경계력, 중국을 부정하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혐중이 이제 이 두드러진 것은 바로 시진핑 때 와서 그렇죠.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 경기지사 2번 했잖아요. 2006년에서 2014년까지 했었거든. 근데 여기 대국 굴기를 들고 나오는 시진핑은 201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본격적으로 시진핑하고 연결되는 기간도 아주 짧았고, 그리고 시진핑은요,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몇 년 지난 뒤에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중 이슈가 별로 없을 때 김문수가 경기지사를 했던 거죠. 이거 다 아시죠? 개혁, 개방, 도강양회, 힘을 안으로 길러야 된다. 미국과 맞서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등소병이었었고요. 유소작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안으로 뭐 계속해서 내실을 다지자. 세계 질서를 수용하자. 그래 미국에 맞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등사오평이나 여기 장점이는 말이죠. 본격적으로 미국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경쟁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후진타오 시절이죠. 실제 중국은 이 후진타오 시절에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가장 많이 성장했죠.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기반은 그 앞에 등소평이나 장점인에게서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기반을 다 이렇게 구축해 놓았던 그런 것이고요. 그랬던 것이 이 대국 굴기, 주동자기, 중국몽, 1대1로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시진핑 때 와서 완전히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완전히 맞서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경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상대로 뭐 나쁜 짓도 하고 있다. 지금 막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부정선거 카르텔도 이 중국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더더욱 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는요, 뭐 달가운 존재가 아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만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 당시에 이 행정을 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후진타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후진타오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중 해저 터널 이야기 자체가 전혀 부담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경기지사가 하기에는 너무 큰 공약 아닌가 이런 정도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김문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모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문수, 나도 중국 공안들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 김문수, 중국 불법 근거 제시 못했다. 과거 2005년도 기사인데요. 납북된 김동식 목사의 행적 및 납북 경위와 탈북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웨이팡 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용은 씨를 구명하기 위함이었다. 최용은 씨는 김문수 의원의 지역 구민이었다. 이런 걸 보더라도요. 중국과의 그 입장이 약간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인물연구 지방선거의 수혜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젊은 시절의 꿈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다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선진 인류 통일 국가가 되는 게 꿈이다. 중국에 밀리지 않고입니다. 일본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친하게 지나되 그들에게 지지 않고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김문수는. 그러니까 용중이고 용일이죠. 친일이나 친중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 밀리지 않고 일본을 능가하는 당당한 선진 인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는 나라를 희망한다. 기업하기 어려운 사람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위해 오는 나라를 희망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를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발전한 데는 경기도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대 프로젝트들이 성공했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대부분 김문수 경기지사 때 업적이라 그러죠. 자, 뭐 이런 것들 그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자유를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희망한다. 이런 게 제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2010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김문수, 중국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경쟁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언론사인 블룸버그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과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뉴욕 블룸버그 본사 인터뷰 자리에서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오래전입니다. 북한과 상시적인 군사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의 가장 밀접한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경쟁국이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과 저임금과 싼값의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미국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중국으로 인해 한미 FTA 비준이 절실하며 기존의 한미 군사 동맹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디를 봐서 이 사람이 친중입니까? 자, 현재 한미 FTA를 두고 한국의 반미 세력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미국과의 공고한 안보동맹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한국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평양에 사과 없이는 남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나 중국과의 경쟁보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저출산율이다.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친중입니까? 자, 가족들이 아이들을 더 낳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성장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들의 보육, 교육 비용을 제공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분이 이 당시에 대선 출마설이 이제 있었죠. 내년에 실시되는 한국의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이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그때입니다. 두고 보자. 아직 대선까지는 20개월이 남아있다. 자, 김문수 과거입니다. 요즘 중국 공산당 대회를 보니 중국이 더욱 또렷이 보입니다. 첫째,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이때도요, 경기지사 시절이에요.
둘째,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셋째, 중국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김문수의 이제 여기 과거 SNS고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티베트 여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행 허가서를 미리 받아두었던 외국 관광객의 허가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었지만 일체의 보상이 없습니다. 넷째,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중국은 대한민국 집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부러워하는 토지 국유제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토지 국유제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분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친미,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아주 그냥 화석화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반중의 정신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친중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면 그걸 뽑겠다는 거고 완전히 용종입니다. 용종. 중국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2020년입니다.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월간조선 자유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주사파,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러시아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게 어디서 친중입니까? 친중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사파나 조선노동당은 그렇다 쳐도 중국공산당과 러시아까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권은요. 반중 정치인 자체가 없다니까요. 제가 굳이 있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대선주자급 인물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유일.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공산당의 깃발 아래에서도 경제 성장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지식인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죠. 정치권에는 거의 다고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유튜브가 안 되는 나라다. 여전히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다. 여전히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일당 독재다. 그리고 동북 공정을 통해 조선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1대1로로 상징되는 중화 패권주의는 씻을 수 없는 중국의 정신이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은 바로 중화 패권주의다.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간과하고 있다. 물건을 더 팔아먹으려면 관광객을 더 받으려면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자유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이다. 저는 러시아도 가봤지만 아직도 볼셰비키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있더라. 박원순이라든가 이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중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서 그 유명한 한중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중 해저터널, 한중 고속철도 건설을 과거에 주장했다. 그랬죠. 하지만 그 후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시진핑 정권 후기에 들어와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정도로 심해졌다. 그리고 이번 홍콩 사태에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탄압 등을 보면서 중국이 말해온 일국 양제라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건 중국의 손안에 든 자유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중국은 대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일부 정치인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념의 눈이 어두워서 중국의 실체에 눈을 감는 것이라고 본다. 효순 미선이 사건, 미국 광우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중국 우한 폐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소리를 못하는지 너무도 명쾌합니다. 너무도. 김문수 보고 친중으로 몰고 가는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너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또 유명 유튜버 중에는 김문수를 이 친중으로 몰아가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 그러네요. 그걸 보고 와서 김문수 봐라 말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내용 이거는 제가 절대 가공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김문수는 반중의 정서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용중입니다. 용중주의자다. 반중이라도요. 중국하고 단교하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왕 뭐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예요. 중국은 계속해도 시장 자체가 어쨌거나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중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에 있어서 국익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숙명이죠. 숙명. 다만 중국에 예속되면 안 되잖아요. 김문수가 그런 정신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라니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김문수는 그야말로 놀라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금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친중 하드코어.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친중 하드코어 아닙니까? 한덕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사람은 아직 검증할 게 너무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김문수는 너무도 선명합니다. 미국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 이제 일본,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잘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친미는 확실하지만 친중의 그 느낌이랄까 친중적 요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김문수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야, 참, 눈 감으면요, 진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일어나겠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킨다라고 생각되네요. 자, 김문수의 이 정체성, 이것은 뭐, 100% 보정해도 좋습니다. 현역 유력 정치인들 중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